여러분,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방법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. 20년 뒤에 내가 20년 전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게 만드는 거. 이게 무슨 소리야? 오늘 영상은 이 문장을 머리에 박아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. 저는 집을 직접 사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. 진작 알았으면 더 빨리, 더 싸고,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. 그래서 지금 집을 고민하는 분들께 제가 알게 된 걸 정리해서 공유합니다. 참고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먼저 집을 산다는 말의 뜻부터 정리할게요.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는 건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자산 엔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. 그 엔진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. 첫째,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, 둘째, 필요하면 빨리 팔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는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변동성에 대응하기 쉽고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. 반대로 빌라나 단독주택에 내 전 재산을 눌러앉히는 순간 유동성이 낮아져서 변동성 대응이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내 소득을 몇 년, 몇십 년 통째로 날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. 집은 취향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도구입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, 집은 나 혼자 돈 벌어서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집과 내가 같이 돈을 벌어서 내 자산을 불려줘야 합니다.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와도 버티고 노년 준비가 됩니다. 2. 무주택자의 첫 번째 작업, 가격을 붙잡아두기. 자,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사느냐?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. 무주택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게 붙잡아두는 능력입니다. 말이 이상하죠? 다른 사람들에겐 가격이 오르는데 나한테만 그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. 지금 사는 겁니다. 그 아파트를 사는 순간 그 집값 상승은 나에게는 멈춥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무 아파트 실거래가를 쭉 보세요. 특히 20년 넘은 아파트들, 20년 전에 1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4억이 되어 있는 경우 흔합니다. 그럼 질문 하나. 내가 20년 전에 그 집을 1억에 샀다면 그 집은 나에게 1억짜리 집입니다. 그리고 20년 뒤에 내가 1억짜리 집 하나 못 살까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답이 나와요. 20년 뒤에 1억은 지금의 1억이 아닙니다.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. 인플레이션은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소득, 내 연봉, 내 현금 흐름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방법의 핵심은 20년 뒤에 내가 20년 전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게 만드는 거.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매수하는 겁니다. 3. 그 비싼 집을 어떻게 사냐? 여기서 대부분 무주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. 그 비싼 집 사서 평생 대출 갚다 죽는다. 저는 이 말을 지금의 가격만 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집은 항상 지금의 나에겐 비쌉니다. 하지만 20년 뒤에 나에겐 별거 아닌 가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비싸니까 못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.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1. 대출. 2. 갭투자. 먼저 대출부터 볼게요. 대출에서 무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생애 최초입니다. 생애 최초를 검색하면 보통 두 갈래가 나옵니다. 1.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. 2.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, 보금자리론 매매 대출. 즉, 운이 따라주면 청약으로 신축을 가질 수 있고 운이 없으면 매매로도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. 청약은 계속 넣으면서 동시에 매매로 살 준비도 해라.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생애 최초라는 이름이 붙으면 대출 비율이 꽤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. 6억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.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가 6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만약 LTV 80%가 가능하다는 가정이면 6억 이꼬르 자본금 1.2억 플러스 대출 4.8억, 이 구조가 됩니다. 여기서 승부는 딱 하나예요. 내가 자본금을 얼마나 빨리 준비할 수 있느냐. 그래서 무주택자는 최대한 빨리 자본금을 모아야 하고 동시에 청약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. 왜냐? 청약에 당첨돼 분양을 받으면 내가 준비할 자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기기도 합니다. 같은 6억인데 내 돈이 줄어드는 경우,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는 포인트입니다. 신축 분양은 분양가가 6억이어도
대출을 잡는 기준은 감정가입니다. 예를 들어 감정가가 분양가의 130%로 잡힌다고 가정하면 놀랬어? 분양가 6억 감정가 7.8억. 이 기준에서 LTV 70%가 적용되면 대출이 더 크게 나오는 구조가 생깁니다. 그러면 같은 6억짜리 집인데도 6억 이꼬르 자본금 5,400만 플러스 대출 5.46억.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매매로는 6억 집에 자본금 1.2억이 필요했는데 분양 쪽에서는 자본금이 더 줄어드는 그림이 가능한 거죠. 물론 이건 운의 영역이고 모든 대출에는 DSR이라는 내 소득 대비한도가 따라옵니다. 그러니 DSR 계산기 검색해서 내 소득과 금리를 넣고 내가 실제로 가능한 한도를 먼저 체크해보세요.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DSR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건에 따라 한도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갭 투자입니다. 다음 편에 계속